프로야구 코치 이광길, 그의 어깨 인대가 끊어졌다는 조용한 고백은 단순한 부상 보고를 넘어선다. 그는 수술을 미루고 매일 아침 끊어진 어깨를 부여잡은 채 펑고 패트를 휘두른다. 이 비합리적이고 위험천만한 헌신의 외를 파헤치는 순간 우리는 불꽃야구라는 콘텐츠가 왜 단순한 예능 도전을 넘어 시대의 양심을 건드리는 역작이 되었는지 이해하게 된다. 보통의 논리는 그에게 휴식을 명령하지만 그는 의무를 선택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한 사람의 육체적 고통이 어떻게 팀의 심장이자 불멸의 콘텐츠 정신이 되었는지 그다섯 가지 결정적인 측면을 군사 분석가적 시각으로 해부한다. 그것은 야구라는 조직의 리듬을 만들고 선수와 코치 사이에 무언의 신뢰를 구축하는 가장 직관적인 통제 언어이자 팀워크의 응집력을 테스트하는 바로미터다. 펑고는 단순한 수비 훈련이 아니다. 이광길 코치가 끊어진 견관절 인대를 안고 매일같이 펑고를 치는 행위는 의학적 관점에서는 지극히 비합리적이며 잔존 리스크가 극대화된 파국적 선택이다. 무엇을 지키는가? 그는 수술을 하면 감독님이 3개월은 혼자 펑고를 쳐야 하니까요 라는 단 한 문장으로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했다. 이 고통의 해부는 육체적 차원을 넘어선 존재 이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정형외과 전문가들은 견관절 인대 파열 후 지속적인 부하가 가해질 경우 단순한 통증 악화를 넘어 영구적인 관절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회복 기간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도박과 같다고 경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광길 코치는 펑고를 멈추는 순간 자신의 코치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팀이 지키고자 하는 헌신의 기조가 무너질 수 있음을 알고 있다. 데이터로 본 헌신의 승수 효과 스포츠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리더의 극단적인 자기 희생, 특히 육체적 고통을 감수하는 현장 존재감은 팀원들에게 강력한 내적 동기부여를 제공하며 이는 어떤 전략적 지시나 첨단 장비보다 강력한 정신적 구심점으로 작용한다. 2023년 스포츠 리더십 연구 저널에 발표된 프레젠스 승수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도자의 고통 감수 의지가 명확히 드러날 때 선수들의 훈련 몰입도는 평균 20% 이상 상승하며 이는 곧 팀의 경기력 향상이라는 전략적 성과로 직결된다. 이광길 코치의 펑고는 단순한 공치기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헌신의 선언이자 레전드는 말로 되지 않는다. 행동과 고통으로 만들어진다는 조직 문화의 칙령이다. 끊어진 어깨에서 울리는 펑고 소리는 육체의 고통을 넘어 팀 전원의 가슴에 새겨지는 헌신의 맥박이 되었다. 이 역설적인 고통의 선택이야말로 불꽃야구가 단순한 예능을 초월하는 무형의 자산 가치를 획득하게 된 근본 원인이다. 이는 최신 스포츠 과학의 합리성을 초월하는 노장의 철학이 조직 내 가장 강력한 소프트 파워로 작동하는 명백한 증거다. 이광길 코치의 헌신은 83세의 김성군 감독에 대한 뼈속 깊은 존경과 의리라는 이름의 비가시적 전술에 기반한다. 3개월 동안 감독님 혼자 펑고를 쳐야 하니까요 라는 그의 짧은 문장은 자신을 희생하여 동료의 무게를 대신 들어주는 운명 공동체 의식의 결정체다. 이 관계는 단순한 직업적 협력 관계를 넘어 외부의 압박과 시간의 흐름에 맞서 함께 싸우는 묵시록적 동행의 서사를 형성하며 이는 불꽃야구 프로젝트의 존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핵심 팩터로 작용한다. 현대 조직 이론은 효율성과 계약적 명료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광길 코치가 보여주는 헌신은 계약서로 측정할 수 없는 비대칭적 헌신이다. 그는 자신의 건강이라는 가장 높은 가치를 기꺼이 포기하며 팀의 사령탑인 김성군 감독의 현장 통제력을 보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스포츠 분석가들은 김성군 감독의 80대 나이를 고려할 때 펑고와 같은 고강도 훈련을 장기간 혼자 감당하는 것은 단순한 체력 문제를 넘어 리더십의 공백과 사기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전술적 약점이라고 지적한다. 이광길 코치는 바로 이 치명적인 약점을 자신의 끊어진 어깨로 막아선 것이다. 그의 존재는 노장의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물리적 한계로부터 완벽히 분리시키는 전략적 방패 역할을 수행한다.
이광길 코치에게 김성군 감독은 단순한 상사가 아닌 JTBC와의 갈등, 예능과 진정성 사이의 논란 등 수많은 외부의 오해와 싸우며 불가능에 도전한 운명의 동반자다. 이 프로젝트의 무게는 한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며 이광길 코치는 자신이 빠질 경우 김성군 감독이 짊어져야 할 물리적, 정신적 부담을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가 참고 있는 것은 부상이 아니라 동반자로서의 책임과 정신적 방패막 역할이다. 이는 노장의 카리스마를 온전히 유지시키기 위한 핵심 보좌진의 전술적 판단이다. 그의 헌신은 김성군 감독이 오롯이 전술 구상과 선수 관리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변의 모든 소음과 육체적 부담을 차단하는 일종의 운영적 방화벽으로 기능한다. 그의 선택은 나의 건강이라는 합리적 이익보다 우리의 약속이라는 공동체의 가치를 우선했다는 점에서 스포츠를 넘어선 인간적 신뢰의 극치에 달한다. 이는 단순한 팀워크를 넘어 나 혼자서는 아무 의미 없다는 조직적 신념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러한 깊은 의리 관계는 외부의 어떤 비판이나 논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불꽃 야구의 내적 탄성력을 제공하는 핵심 전술적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두 노장 사이에 형성된 이 비대칭적 신뢰는 팀원들에게 강력한 대체 불가능성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즉, 팀 내 그 누구도 혼자서는 승리할 수 없으며 서로의 희생과 헌신이 이 팀의 유일한 생존 방식임을 몸소 가르치는 것이다. 노장의 철학을 선수들에게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매개체로서 이광길 코치의 역할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다. 그가 수술을 미루며 지키는 것은 어깨가 아닌 같이 간다는 무언의 약속이며 그 약속의 무게는 어떤 승리보다 깊은 잔류 가치를 지닌다. 이 묵시록적 동행은 단순한 감정이입이 아니라 두 사람이 수십 년간 쌓아온 프로 야구 지도자로서의 철학과 역사를 대변한다. 김성군 감독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끝까지라는 철학은 이광길 코치의 끊어진 어깨에서 가장 명확하게 구체화된다. 몸이 부서져도 현장을 지킨다는 이 행동이야말로 수많은 말보다 강력한 무언의 맹세이며 불꽃 야구 콘텐츠가 관객에게 전달하는 가장 강력하고 호소력 짙은 서사적 기반이 된다. 두 노장의 상호 보완적 헌신이야말로 팀에 무너지지 않는 정신적 방어선이다. 이광길 코치의 부상 투혼이 단순한 미담으로 소비되지 않고 강력한 울림을 주는 이유는 이것이 연출된 진정성이 아닌 날 것 그대로의 진정성을 구현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불꽃 야구와 다른 야구 예능 콘텐츠 간의 결정적인 차이인 진정성의 팩터 X를 분석해야 한다. 이는 콘텐츠 시장에서 압도적인 감성적 점유율을 확보하게 만든 핵심 요인이다. 현대 미디어 환경은 리얼리티를 재구성하는 데 능숙하다. 특히 스포츠 예능 콘텐츠는 극적인 서사 구조를 설계하고 편집과 자막, 음악을 동원하여 시청자가 원하는 감동 포인트를 연출하는 데 집중한다. 이는 시청률 확보에 효과적이지만 근본적으로 조작 가능성이라는 약점을 내포한다. 반면 이광길 코치의 번고는 인대가 끊어졌다는 신체의 진실이라는 편집 불가능한 팩트에 기반하여 진정성을 기록한다. 연출 vs 기록 최강 야구가 룰을 바꾸고 형식을 설계하며 서사적 구도를 통해 진정성을 연출한다면 불꽃 야구는 이광길 코치의 끊어진 어깨처럼 설명이나 해명이 필요 없는 사람의 무게와 고통으로 진정성을 기록한다. 이광길 코치의 고백이 담긴 영상은 저널리즘적 면역력을 갖는다. 육체적 고통은 그 어떤 자본이나 기획 의도로도 연출될 수 없는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원시적인 진실이기 때문이다. 시청자들은 화려한 편집이나 자막, 혹은 극적인 배경음악이 아닌 인물의 얼굴, 고통의 흔적, 그리고 버텨낸 시간에서 조작되지 않은 진심을 읽어낸다. 콘텐츠 분석가들은 이광길 코치 사례 이후 불꽃 야구에 대한 시청자들의 감성적 점유율이 급증했다고 보고한다. 여기서 감성적 점유율은 단순한 시청률을 넘어 시청자가 콘텐츠에 대해 느끼는 내적 충성도와 비판적 사고의 약화를 의미한다. 즉, 시청자는 콘텐츠의 작은 결함이나 단점에도 관대해지며 본질적인 가치에 더 몰입한다. 이는 콘텐츠의 진정성이
경제적 가치로 전환되는 과정의 완벽한 예시이다. 이광길 코치의 번고는 그 자체로 한 편의 다큐멘터리이다. 그는 말이나 이론으로 가르치지 않고 실제 고통을 감내하는 몸으로 선수들에게 레전드란 경력이 아니라 태도와 철학임을 증명한다. 이 무편집적인 진정성이야말로 불꽃야구의 전략적 우위를 제공한다. 시청자들은 미리 짜인 드라마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헌신이라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모습을 목격하며 깊이 몰입한다. 진정한 리얼리티는 가장 아플 때 가장 조용한 자리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며 이광길 코치는 그 중심에 서서 불꽃야구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다. 그의 헌신은 진정성 마케팅의 가장 강력한 비책이자 경쟁 콘텐츠가 쉽게 모방하거나 복제할 수 없는 무형의 지적 자산이다. 이광길 코치의 상황은 단순히 한 코치의 투혼 문제를 넘어 리더십의 본질과 공동체의 의무에 관한 심오한 윤리적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전형적인 사례로 군사 경영윤리학 분야에서 연구될 가치가 있다. 그의 선택은 건강이라는 개인의 합리성과 공동체의 존속이라는 집단의 의무가 충돌하는 딜레마의 최전선이다. 그의 선택은 도덕적 권위를 획득하는 과정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의무론적 접근, 의사와 가족의 권유대로 자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휴식과 수술을 선택하는 것이 개인에게 부여된 윤리적 의무이다. 프로페셔널리즘은 자기 관리의 영역도 포함한다. 결과론적 접근 코치의 부재가 김성군 감독의 과부하와 훈련 질처하, 궁극적으로 팀 해체라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 현재의 고통을 감수하고 팀을 지탱하는 것이 더 큰 선을 위한 선택이 된다. 이광길 코치는 명백히 이 결과론적 의무를 선택했다. 그는 자신의 어깨라는 작은 손실을 통해 팀이라는 거대한 공동체의 목표 달성이라는 더 나은 결과를 산출하려 한다. 이광길 코치가 택한 길은 프로페셔널리즘의 정의를 개인의 성과 극대화해서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자기 희생으로 확장시킨다. 이는 현대 조직 이론에서 강조하는 서번트 리더십의 극단적 발현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리더가 자신의 안위를 내려놓을 때 조직원들이 보이는 강력한 반응을 유발한다. 신뢰의 구축 코치의 고통을 목격한 선수들은 그의 지시가 잔소리가 아닌 헌신에 기반함을 즉각적으로 인지한다. 이로 인해 코치와 선수 사이에 비가역적 신뢰가 형성된다. 도덕적 권위의 승수 효과,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얻은 권위는 말이나 직책으로 얻은 권위보다 훨씬 강력하며 팀 내 모든 갈등을 봉합하는 정신적 접착제의 역할을 한다. 훈련이 고통스러울 때 선수들은 코치의 끊어진 어깨를 상기하며 개인적 불만을 공동체에 대한 헌신으로 치환하게 된다. 진정한 리더십은 평시가 아닌 위기 상황에서 책임감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평가된다. 이것이 바로 도덕적 권위의 승수 효과이다. 그는 나보다 우리라는 답을 자신의 육체에 새겨 넣음으로써 헌신적인 리더십의 상징이 되었다. 이광길 코치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우선순위를 설정했다. 시청자가 이 장면에 공감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늘 직면하는 자기 몫의 책임과 공동체의 무게 사이의 선택에 대한 솔직한 대답을 여기서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의 딜레마는 결국 우리 자신의 삶의 본질을 되묻는 거울이 되며, 프로라면 응당 그래야 한다는 시청자의 윤리적 기대에 부응함으로써 콘텐츠의 사회적 정당성을 강화한다. 이는 단지 스포츠를 넘어 조직의 리더들이 위기 시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교과서적 사례로 기능한다. 그의 선택은 단순한 투혼을 넘어 리더십의 윤리적 표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행위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이광길 코치의 부상 투혼은 단순한 개인의 미담이 아닌 불꽃야구라는 조직 전체의 철학과 진심이 어떻게 연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파급 효과의 결정체다. 그의 헌신은 팀 전체의 정신적 지형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의미의 축이 되었으며, 불꽃 문화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문화의 전파 레전드들이 힘든 훈련도 마다하지 않고 현장에 나오는 이유는 보여주기가 아닌 후배 선수들에게 진짜 레전드란 무엇인가를 몸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다. 그의 희생은
그 어떤 전술적 지시보다 강력한 비언어적 규범을 팀 내에 확립한다. 이광길 코치가 버티니까 다른 이들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화는 단기간에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고 느끼는 재화의 과정을 통해 팀 전체로 퍼져나간다. 심지어 젊은 선수들은 코치님이 저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쉴 수는 없다는 무언의 압박감을 느끼며 훈련에 임하게 되고, 이는 곧 팀 전체의 훈련 강도를 상향 평준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결국 불꽃 야구를 통해 우리가 얻는 가장 큰 감동은 홈런이나 호수비 같은 기술적 플레이가 아니다. 끊어진 어깨를 부여잡고도 멈추지 않는 번고라는 행위에서 우리는 리더를 위한 존경, 팀을 위한 헌신, 그리고 팬들에게 전하고 싶은 진정성이라는 수치로 측정 불가능한 가치를 발견한다. 불꽃 야구는 레전드들이 다시 야구를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레전드가 되었는가를 몸소 보여주는 콘텐츠다. 그들은 매 순간 프로페셔널리즘이 단순히 돈이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닌 약속된 의무와 공동체를 위한 자기 부인임을 증명한다. 이광길 코치의 어깨가 지탱하고 있는 것은 그저 팀의 수비 훈련이 아니라 불꽃 야구의 존재 이유 그 자체이다. 야구는 수단일 뿐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은 결국 사람이다. 그의 번고 소리는 오늘도 묵묵히 우리에게 선언한다. 이 사람이 곧 불꽃 야구의 심장이며 그 박동이 멈추지 않는 한 이 콘텐츠의 서사는 계속될 것이다.